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호환 레지스터 맵, UART 16450 호환 레지스터 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맵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라인 컨트롤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DLL, DLM 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프로그램은 나 이 프로그램 알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좀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옛날 이제 인터넷이 조금 보급이 미비했던 시절에 이제 뭐 랜 라인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전에, 그때는 이제 뭐 통신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깔려 있던 망이 PSTN이라고 하는 이제 전화망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 전화망을 이제 데이터 통신에 이용한 PC 통신, 그 PC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통신 프로그램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이야기 프로그램 요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9600의 통신 속도죠. 그 다음에 M81 이렇게 써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9600의 M8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신 속도가 9600bps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M81은 시리얼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비트부터 데이터 비트, 패리티 비트, 스탑 비트 이렇게 해서까지를 시리얼 통신의 한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프레임을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쪽에 있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데이터 비트를 8개를 쓰겠다, 8빛을 쓰겠다 해서 8이 되겠고요. 요 n은, 처음 나온 이 n은 논 패리티, 패리티 비트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해서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 비트는 한 비트만 쓰겠다, 그래서 1, 그래서 M81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논 패리티 비트에 데이터 비트 8비트, 스탑 비트 1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9600 속도로 데이터 통신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동기 통신할 때는 양단이 이 시리얼 통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 통신 속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약속은 시리얼 프레임을 어떤 형태로 쓸 건지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야지만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프로그램, PC 통신 프로그램에서 꼭 기본 설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UART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 컨트롤 레지스터의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라인 컨트롤 레지스터는 이제 3번지가 되겠고, 그죠? 3번지 중에 요 하위 0번 비트와 1번 비트를 이제 이 두 가지 비트는 워드 랭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워드 랭스. 그래서 요 두 비트가 00일 때는 데이터 비트가 5비트, 01일 때는 6비트, 10일 때는 7비트, 11일 때는 8비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스타트 비트가 나오고 여기 데이터 비트가 0에서부터 7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5개만 쓸 건지 6개 쓸 건지 7개 쓸 건지 8개 쓸 건지 해서 이 데이터 비트가 5비트에서 8비트까지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 LCR 2번은 여기 스탑 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탑. 그래서 이거는 스탑 비트를 몇 개나 쓸 수 있을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LCR이 여기 0, 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LCR 비트가 2번이 0이라는 뜻은 무조건 원 스탑 비트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비트가 0이면. 근데 이 비트가 0이 아니라 1이 되면 그
워드 랭스 비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워드 랭스 비트가 여기 보시면 00이라는 얘기는 5비트, 이게 5비트죠. 그래서 5비트 워드 랭스를 갖고 있을 때 1.5비트 스탑 비트를 쓰고 그 외에 6, 7, 8 워드 랭스를 가질 때는 여기가 1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2 스탑 비트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0일 때는 무조건 이제 1 스탑 비트인데 1일 때는 요 하위에 워드 랭스 비트의 값에 따라서 여기가 1.5 스탑 비트가 되는지 2 스탑 비트가 되는지 약간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죠? 자, LCR에 보시면 이제 3번 비트. 3번 비트는 이제 페리티 이네이블이 되겠는데요. 페리티를 쓸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 페리티를 안 써. 그래서 우리 아까 M8을 할 때 그 N, non 페리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리티를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비트가 쭈루룩 나온 다음에 여기는 아예 없고 바로 스탑으로 이어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페리티를 쓰겠다 라고 하면 이제 페리티 비트가 여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4번 비트를 보시면 LCR 4번 비트는 페리티 타입 셀렉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4번이 0일 때는 오드 페리티, 1일 때는 이븐 페리티. 그래서 여기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티를 짝수 페리티를 쓸 건지, 이븐 페리티, 홀수 페리티를 쓸 건지, 오드 페리티 설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5번, 5번째 비트는 이제 set sticky parity, set stick parit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페리티를 고정하지 않고 그냥 유동적으로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가 1이 되면 여기 페리티 타입 셀렉션에 따라서 여기 항상 1로만 고정할 건지, 그죠? 여기가 1이 되면 항상 0으로만 고정할 건지. 그래서 여기를 보통 마크 페리티라고 얘기해요. 마크 페리티.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페리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페리티는 이 앞에 데이터 비트랑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를 1로 찍어서 보낸다든지 0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페리티 관련된 비트가 5번 비트에서부터 3번 비트까지 이렇게 3개가 페리티 비트 설정을 위한 그런 비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CR 7번을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이네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6번 비트가 되겠죠. LCR 6번. 여기는 브레이크를 TX 브레이크, set TX 브레이크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데이터가 아무것도 뭐 보내는 게 없을 때는 항상 아이들 상태로 여기가 1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내죠. 보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스탑 비트라는 놈 때문에 항상 1로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낼 놈이 없을 때는, 보낼 데이터가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로 하이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한 시리얼 한 프레임 이상을 계속 0으로 유지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그쵸? 스탑 비트가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신호를 뭔가 징후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시그널이라는 것을 보낼 수 있게 이제 긴급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 텀보다 더 길게 이 데이터 값이, TX 데이터 값이 0을 유지하게 될 경우, 그때를 이제 TX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 시트에서는 뭐 브레이크라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LCR 7번 비트는 디바이저 레치 이네이블 해서 아까 그 DLM, DLM 요 레지스터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꼼수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설정하면 그쪽 같은 0번지를 읽었는데 뭐 THR이나 RBR을 읽는 게 아니라
그 DLL을 읽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번지를 읽었을 때 FCR에 있는 게 아니라 DLM 레지스터를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디바이저 레치를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리얼 프레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자, 스타 비트는 한 비트로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를 그 데이터 워드 랭스 설정할 수 있는 LCR에 0번에서 1번까지 비트 두 개를 가지고 설정해 있고, 그 다음에 패리티 비트를 쓸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스탑 비트는 또 어떻게 뭐 1비트, 1.5비트, 2비트 이 중에서 뭐 골라서 쓰게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통신 설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통신 속도 설정입니다. 우리가 보드레이트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보드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보드레이트 제너레이터 로직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UART 내부로 들어오는 클럭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클럭을 여기는 분주를 하지 않고 여기는 4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MCR 7번 비트에 따라서 뭐 그 값에 따라서 4분주를 할 건지 아니면 분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쓸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고요. 어쨌든 클럭 소스를 받아서 이제 보드레이트 제너레이션 로직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 어떤 값을 받냐면 요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저라는 값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디바이저를 값을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LCR 7번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액세스할 수 있는 DLM, DLL이라는 레지스터 값을 이용해서 디바이저를 여기다가 써놓게 되는데요. 그 디바이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보드레이트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럭에 맞춰서 착착착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레이트 제너레이션 그 수식은 이제 디바이저를 구하는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바이저고 위에는 이제 클럭이 되겠고요. 여기 프리스케일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1로 분주했다 그럼 여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4분주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쵸? 아니면 1 또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싶은 이제 통신하고 싶은 통신 속도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16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식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보시면 이제 디바이저를 구해야 되는데, 저기 지금 우리가 클럭을 어떻게 쓸 거냐면 14.7456MHz 클럭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리스케일러는 그냥 1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속도는 9600bps예요. 그죠? 9600bps에 16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9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96. 그래서 이거는 10진수죠. 10진수. 그쵸? 10진수인데 10진수를 헥사데시말 16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0060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두 자리는 DLM이라는 레지스터에 넣고 밑에 있는 두 자리는 DLL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넣으면 이 우리가 지금 인가되고 있는 클럭이 14.7456MHz가 이제 UART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9600bps를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4.7456이라고 하는 클럭을 사용하게 됐을 때 여기 디바이저 값이 여기 쭉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921.6kbps 요 속도로 내가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DLM에다가는 요 앞에 두 자리를 넣고요. DLL에다는 요 뒤에 두 자리. 그렇죠? 여기 DLM, 요 뒤에는 DLL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클럭이 3.6864MHz를 쓰고 있는데 내가 2400bps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DLM에다는 00 넣고 DLL에다는 60을 넣고 이렇게 하면
속도가 2400bps로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시리얼 통신 클럭은 여기에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LCR 7번 비트를 1로 설정했을 때 액세스할 수 있는 DLL과 DLM,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제 그 DLM이 하이 바이트가 되겠고 DLL은 로우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00bps 통신을 하기를 원하고 클럭 소스는 14.7456MHz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디바이저 값을 찾아보면, 자 볼까요? 14.7456에 2400 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0180 뭐 이제 헥사 값이죠. 그래서 여기 0180 헥사 값이 되겠고요. 요 앞에 두 바이트, 상위 그 바이트는 지금 DLM에다가 놓고 하위 바이트는 DLL에다가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4.7456 통신 속도, 클럭 소스를 썼을 때 2400bps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UART를 전용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클럭 속도 1.8432 아니면 뭐 3.6864 뭐 이런 거 14.7456 요런 클럭들을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MCU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쓰는 그런 코어텍스 계열의 MCU 같은 걸 쓰게 될 때 내부 클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5메가. 그러면 그 테이블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만약에 시스템 클럭이 25메가를 쓴다 하면 여기 25메가를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는 1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통신 속도가 뭐 115.2kbps다. 그럼 여기다가 16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 13.56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시말이잖아요. 데시말 값을 13을 선택하든지 14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13을 이제 헥사 값으로 바꾸면 0002가 되겠고요. 14를 헥사 값으로 고치면 0002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을 DLM에다가 넣고 아래쪽 값을 DLL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115.2kbps를 이제 역으로 계산하면 한 비트 폭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폭보다는 얘로 계산하면 조금 작겠고 얘로 계산하면 조금 아주 크겠죠. 미세하게.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면 크게 통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맞지 않는 클럭을 쓸 때, 뭐 그래서 이제 약간 클럭 간의 오차라든가 뭔가 동작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프레이밍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판단하는 비트가 조금씩 느려져서 이 스탑 비트가 이제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계속 끊임없이 물리게 되면 이 스탑 비트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져서 데이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탑 비트를 조금 뭐 2비트로 해준다든지 좀 길게 설정을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계속 연속으로 보내지 않고 좀 쉬었다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통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설정 두 가지, 시리얼 프레임 설정, 그래서 데이터 비트는 몇 비트로 할 건지, 페리티 비트는 뭐 쓸 건지 말 건지, 쓰면 어떤 걸 쓸 건지, 그 다음에 스탑 비트는 또 뭐 1비트로 할 건지 1.5비트로 할 건지 2비트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시리얼 프레임 설정, 또 하나는 보드 레이트 설정, 통신 속도를 설정해 주는 그런 부분, DLL, DLM을 가지고 이제 디바이저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나눠서 거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통신 속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